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전에 방송을 켰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2차전지에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ESS를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제 말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약간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계속 바닥을 잡지 못해서 여러 번 이렇게 또 잘못 예측을 하기도 했고 또한 이제 그동안에 바닥이라고 확신이 들지 않아서 방송을 많이 못 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느 정도 이 정도쯤에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했던 게 ESS였습니다. 그래서 ESS가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대비해서 훨씬 더 지금 완전히 점유율이 중국한테 완전히 다 먹혀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런 한 줄기 빛들이 보이는 것 같았고 또한 리튬가가 이제 굉장히 반등하면서 7만까지도 갔었었죠. 6만이 붕괴됐었지만 7만까지 갔었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신호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닥에서 확실히 좀 올라오는 분위기들이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바닥에서 거의 뭐 한 30%씩 이상씩은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ESS에서 물론 LG엔솔이 많이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주가 예상이 훨씬 더 막 상향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ESS의 영업이익률이 AMPC에서 보조금을 받는 걸 감안을 하면 자체 이익률이 5%고 AMPC에서 15%를 받으면 20%까지도 이익률이 난다라는 뭐 애널리스트 김철중 위원의 의견까지도 있을 정도로 ESS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솔에서 오늘 5조인가 6조인가 또 공시도 한번 내줬습니다. 6조인데 이거 테슬라죠. 이게 3년간 6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CATL이 공급을 하던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소재 조달이 또 쉽지 않아지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LG엔솔을 선택해줬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막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었지만 텔레그램에만 몇 번 드렸지만 뭔가 테슬라 모델 3의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LFP에서 하던 것들을 이렇게 바뀌는 움직임들, LG엔솔에서의 바뀌는 움직임들, 그리고 7인승 중국에서의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은 나중에 한국까지도 다 들어올 겁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서 인기 많은 7인승 그것도 LG엔솔 걸 배터리를 쓰고 이런 것들처럼 점차적으로 뭔가 모델 3 Y 주력 모델에서 LFP에서의 비중이 한없이 높아졌던 건데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알파들이 ESS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저랑 함께 했던 구독자분들은 ESS에 대해서는 사실 3, 4년 정도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근데 이렇게 비중이 뭐 한 10% 정도도 삼성 SDI가 사실 ESS는 제일 잘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비중이 그때는 뭐 매출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서 물론 굉장히 지금 전기차 대비해서 이렇게 볼륨이 작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AI 발전 속도에 따라서 완전히 전기에 대한 수요, 전기 저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AI 센터 있으면 무조건 ESS 센터가 같이 지어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움직임이 바뀌었다라고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와중에서 이런 것들이 결과가 사실 좀 나와주고 있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향 LFP 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그런 이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LG 엔솔이 완전히 주가가 최근 바닥에서 많이 크게 올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LG 엔솔이 올라 주니까 이런 것들 LNF가 양극재 주력 업체죠. 그러면서 같이 많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 아직은 사실 우리나라가 LFP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LFP는 단연코 지금 LNF가 가장 빠르고 잘하고 계획까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비엠이고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또 진행을 못했다가 NC 하이만간 쪽으로 좀 더 선회를 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LNF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LFP를 잘 대비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지금 또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적이 또 마이너스 1,000억이 넘었습니다. 이 뭐 저도 사실 원래 시장에서의 컨센은 실질적인 컨센은 한 지난번에 뭐 1,200억 정도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번에 한 500억 정도 하지 않겠거니 했는데 역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1,10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준까지도 왔었습니다. 이게 원래 얘네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번에 1분기 때 마이너스 한 1,300억 정도 되고 2분기 때 한 5, 6, 7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기 때 흑자 해가지고 이제 전간 이제 현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없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또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리튬은 2분기 때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락해서 선 매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될 정도로 한 300억, 40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 항상 얘네들이 컨센 대비해서 오히려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뭐 실적은 여지없이 최악의 실적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거는 3분기 때는 플러스 영업 흑자를 낸다는 거, 처음으로 흑자를 낸다는 거. 이게 쟤네들이 지금 LNF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몇 개 작년만 해도 뭐 몇천억 손실, 뭐 거의 뭐 대기업처럼 손실이 났습니다. 완전히 위태로울 정도로 손실이 났는데 그것들이 다 리튬을 그동안에 사놓은 것들을 재고를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땜빵 해왔던 것들이고 지금 이제 꾸다가 더 꿀 데도 없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000억은 굉장히 큰 쇼크입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오늘 또 뭐 많이 빠지다가 조금 그나마 하반기 때 흑자 전환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초반에는 좀 부진하다가 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알아주는 시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은 무조건 할 것 같긴 하다. 물론 얘네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리튬이 확실히 6만에서 7만까지도 갔다가 6만 후반대까지 6만 이상만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 환입이 된다니까 여기서 뭐 한 300억 들어올 거고 환율도 뭐 10% 이상씩은 올라줬으니 고려하면은 뭐 못하지는 못할 것 같다. 못하면 진짜 바보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이니켈은 확실히 얘기한 대로 7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미드니켈 제품은 감소했습니다. 이게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얘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거죠. 지금 이런 지금 얘네들이 증자가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묘상한 이런 자금 조달을 기존 주주들한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만 원 정도의 가격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가격 차가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가 또 낮게 되면은 공모가 좀 부진하면은 또 사실 모양새가 좋진 않죠. 물론 기관들이 다 보증을 해준다라고는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어, 여기도 지금 명확하게 좀 2분기 이후에 원재료 매 축소에 따른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축소 예정 환입된다고 좀 자신 있게 썰어지 이게 얘네들은 좀 이게 좀 표현이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부채 비율이 지금 460%까지 벼랑 끝까지 간 겁니다. 벼랑 끝까지 간 거예요. 지금 뭐 부채가 막 얘네 작년에 얼마였죠? 제가 기억이 뭐 하는데 5천억인가 손실 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종목입니다. 다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네들 이제는 어쨌든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튬을 계약을 이게 10년 계약이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끝나긴 했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끝나긴 했다. 그래도 이제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된다. 다만 물론 이런 것들이 또 예상치 못하게 조금 출하량이 또 그 긍정적인 예상 대비보다 떨어지면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 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가 이런 효과 때문에 하긴 할 겁니다. 다만 또 이제 만약에 진짜 뭐 전쟁이 났어요. 환율이 뭔가 또 급락하고 또 리튬가가 또 폭락 다시 또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예상적인 평상적인 예상으로 하면 충분히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 뭐냐
다른 양극재들의 PER 가치와 동등하게 사실 이제는 비교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존의 이런 자금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다음에 LFP에서 이제 완전히 지금 LFP 테마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래 가치를 좀 받는 상황이 와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 LNF의 형님께서 저도 사실 이 컨콜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었지만 여기 다 너무나 좀 친절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인용을 하면 하반기에 출시되는 뭐 7인승이나 이런 모델 3 플러스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셨지만 얘네들이 거예요. 당연히 LNF를 일 겁니다. LG엔솔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나소닉 이거를 또 미국향, 일본 내수향 중장기 계약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OBBBA 이 법안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테슬라 미국에서의 수요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맞춰서 하는 그런 미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무조건 LNF가 달성할 것이라고 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LFP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일본향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LNF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FP가 지금 붐인데 유일한 양극재로서 고객사에 먼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사실 삼성 SDI하고 SK온에서는 이제 MOU를 해서 괜찮지만 결국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해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주련에서 이제 대규모 계약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약을 어떻게 했기는 모르겠지만 LNF 거를 미국에서는 안 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NF 거를 잘 받아야 될 엔솔 거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당연히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구매력이 있는 업체들은 국내에 당연히 이미 벤더인 LNF 거를 충분히 잘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엔솔 공시가 LNF에서의 ESS 양극재, LFP 양극재를 당연히 썼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LG화학도 벤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모로코에다가 짓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슬라의 특성상 물론 LNF하고 LG화학을 두 가지 다 벤더로 둔 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LNF가 결국은 LG엔솔에서도 수주를 어느 정도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 이거를 좀 조정원 전무님이 확실하게 이번에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입을 얘기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앞에는 그 전에 대해서는 여기 장성균 CEO가 또 의외로 잘 하도 많이 되어서 그런지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환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었긴 했습니다. 그리고 노우웨어 위원은 얘네들이 자꾸 LNF가 컨센에서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건지 뭔가 니네 3분기 확실히 흑자 전환해?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얘네들이 보통 18,000에서 2만 톤 정도 되면은 BEP를 맞추는데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리튬도 올라가고 환입도 될 것 같고 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뭐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했습니다. 가동률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랑 좀 비슷한 수준인데 30% 정도 다른 업체는 40%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많이 올라왔고 하반기에도 유일하게 좀 많이 그래도 QOQ 증가를 하는 업체이긴 합니다. 다만 돈은 제일 없습니다. 뭐 그거는 명확하게 인정해야 되고 완전 현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LFP는 기존의 부지인 얘네들이 캐파가 한 18만 톤 정도 되죠. 이렇게 그런 거 감안해도 이거랑 시너지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별도 부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BW를 한 거는 굉장히 주주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면서 배를 했다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환가액이 5만 원 2원이지만 9월 초에 한번 보시고 참여를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직은 훨씬 더 이득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도 그렇고 제가 좀 썼던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또 길어지면 또 잘 안 드실 테니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말씀처럼 영업 손실은 크게 쇼크해서 반박이 불가한 거고 근데 그나마 2분기 때 최악의 또 실적을 냈지만 진짜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3분기부터 흑자를 낸다는 거는 그나마 조금 봐줄만 한 거고 저는 또 3분기 때 또 흑자가 안 된다라고 할까봐 또 진짜 무서워서 계속 조심조심 청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때는 이제 흑자 대응되고 수주 공시들이 좀 뜨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좀 더 턴 어라운드 되고 이 자금 조달을 더 해가지고 LFB의 지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또 11%나 또 올라줬 9% 정도 올라줬다가 뭐 어느 정도 하락을 반납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긍정적인 리튬이 또 마지막에 진짜 막판에 이렇게 손실 다 냈지만 마지막 계약 마지막 해에 조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쉽지만 감사해 하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